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꿈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일,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여러분에겐 있나요? 막연한 관심 분야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덕질하고 싶은 분들께 저는 블로그를 운영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퍼스널 브랜딩을 교육하는 일을 했는데요. 제 수강생들에게도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천했던 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일로 자신의 전문성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유용한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인숙 작가의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삽니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도서출판 길벗의 제작비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김인숙 작가는 유튜브 뭐해 먹고 살지의 운영자이자 퍼스널 브랜딩 컨설턴트인데요. 저도 이쪽 업계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브랜딩 관련 책이나 채널들을 늘 모니터링하는 편이에요. 김인숙 작가님은 경험에 기반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길벗 출판사에서 협업 제의가 왔을 때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는 나에 대한 기록을 쌓아가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나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기록의 공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퍼스널 브랜딩 관점으로 블로그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8개의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지 방향이 잡힐 거예요. 이 8가지는 분야, 관심 있는 주제, 분야는 무엇인가요? 재미와 흥미,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나요? 퍼스널러티, 나의 성향, 태도적 특성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강점,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역량, 나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요? why, 나는 왜 이 일을 하나요?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8가지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어렴풋이 정리가 될 거예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관심사, 잘 아는 분야, 지속 가능성을 따져보고 내가 좋아하고 할 말이 많은 분야의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3장에서는 나를 브랜딩하는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에 공감되는 3가지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첫째, 내가 보이는 글쓰기입니다. 브랜딩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타인이 정확히 인식하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블로그에 들어온 방문객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분야를 브랜딩하고 있는지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특정 주제를 정해 꾸준히 포스팅을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고성 글이나 정보성 글로 도배하기보다 나의 생각이나 성장 과정이 잘 드러나는 글을 쓰며 독자와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는 계속 보고 싶은 글쓰기입니다. 저는 채널에서 문학과 예술의 경계에서 라는 슬로건으로 책과 전시에 대한 소개를 계속 해왔는데요. 해나의 책장을 덮으며 라는 해시태그와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이라는 해시태그로 꾸준히 리뷰를 업로드 해왔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처음에 검색으로 들어왔다가 연달아 이 해시태그와 관련된 리뷰를 줄줄이 읽다가 구독하고 가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저랑 책 취향이 너무 비슷해요. 이 얘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퍼스널 브랜딩을 교육하는 일을 하면서도 블로그 방문자 늘리기를 목적으로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좋아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유난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자신이 잘 드러나고 자기의 관심 분야를 정돈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계속 보고 싶은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로 포지셔닝하기입니다. 김인숙 작가님은 한 분야의 전문성이 이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이 꼭 전문직이어야만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로 꾸준히 콘텐츠를 발행해온 사람이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바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꾸준히 몇 년 동안 그 주제를 공부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그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목적으로 계속 공부하며 콘텐츠를 쌓아가는 한 분야가 있어요. 바로 미술 분야인데요. 미술사와 미학 그리고 전시회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술책을 제작하거나 예술 에세이를 쓰거나 전시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걸 당장 일로 연결시키는 욕망보다 시간이 쌓여서 세상이 저를 찾아주길 기다리자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 방법으로 저는 천천히 저의 공부를 하며 전시회와 미술 콘텐츠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은 그렇게 3년 차를 맞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전시 에디터로 조금씩 일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전문가로 포지셔닝하는 것을 브랜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하는데요. 브랜드 스테이트먼트에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직업, 타깃, 가치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가 직업,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타깃,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게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블로그를 한다면 꼭 파워블로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콘텐츠를 발행할 때 타깃을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모두를 만족시키려다간 아무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100만 팔로워를 가진 크리에이터만큼의 유명인은 아니지만 특정 분야의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되면 강의 제안이나 제품 협찬, 그리고 채널 협업 등 다양한 기회들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문가로서 여러분을 브랜딩한다는 건 내가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한 깊이와 탄탄한 경험을 근거하고 있는지를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여러분이 이 일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 몰두하고 있고 고민하며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걸 독자들은 훨씬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저 역시 처음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를 포트폴리오로 보여주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 자체로 정말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 글을 보면서 저를 응원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떤 성취를 할 때도 자기 일처럼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셨지만 제가 겨우겨우 견디고 있을 때 너무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때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정체를 그때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의 장점이 1년 전 오늘처럼 과거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도 제가 성장해간 여정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의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저의 고객, 저의 친구, 저의 동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굳건하게 성공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성공적인 브랜딩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해가며 고민하고 진심으로 매달렸던 여정들을 기록해 나가는 공간으로 쓰신다면 그 또한 여러분의 좋은 브랜딩 채널이 되어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인숙 작가의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삽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린 부분은 이 책의 일부이고요. 이 책을 통해 블로그를 시작해서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나의 성장을 위해 퍼스널 브랜딩 도구로 블로그를 운영해 가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도서출판 길벗의 제작비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와서 브랜딩 책을 추천해 드렸고요. 이제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 사업도 마무리되었고 제 학업도 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건 사실 문학과 전시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문학과 전시에 대한 이야기들로 자주 이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